문제가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 전자화폐 시스템인데 이제 P2P라는 거죠. 이 P2P에 대한 설명 자체는 사실 논문에도 따로 있지 않고, 그러니까 되게 제목에 쓸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P2P를 따로 설명하는 내용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P라는 개념은 피어-투-피어라고 해서 약간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사람 대 사람 이런 느낌으로 보통 받아들이지만 그게 맞죠. 근데 이게 피어의 뜻은 또래라는 뜻이에요. 이거에 이제 사실 이제 상반되는 개념은 중앙 집권적인 탑이 있고 밑에 이제 여러 명의 위계적인 조직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 네트워크는 이제 가운데 허브가 있고 이쪽에 이렇게 스포크에 해당하는 이런 노드들이 위치를 해서 여기서 각각으로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피어투피어라고 하는 거는 이 중앙이 없어지고 이 노드들이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다방면으로 되는 거를 P2P라고 해요. 근데 이 P2P 시스템이 탈중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이 지켜지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필요하고요. 이것도 예시를 들자면은 현실에서 보통 P2P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아니면은 배달의 민족에 올라와 있는 그런 음식점들 있죠. 이런 애들도 사실은 다 P2P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랑 이제 상반되는 게 이제 대형 호텔 브랜드일 거고, 그리고 배민 음식점에 올라오는 거에 상반된 그 위치가 대형 브랜드 갖고 있는 음식점일 텐데, 이제 이런 애들도 다 여기 올라오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P2P라는 개념을 일단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사실 근데 더 지금 길게 설명드릴 거는 이제 이 뒤에 있는 전자화폐 시스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시스템을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최대한 쉽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이 블록이랑 체인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이제 블록으로 된 체인이니까. 그래서 블록은 보통 이런 식으로 네모로 표현이 되는데, 얘는 본질 자체가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고 여기다 자료를 싹 다 모아놓고 얘네들을 이제 체인식으로 연결을 하는 건데, 이 체인으로 연결하는 방법 자체가 이제 라고 하는 암호화 시스템으로 묶는 거죠. 그리고 이 해시는 이제 단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쌓이고,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의 성격은 덧셈만 돼요. 이미 들어가서 묶인 거는 빼기가 안 되고, 한 번 넣은 거 계속 넣기만 하고 계속 뒤로 쌓이기만 하는 약간 인류의 역사랑 비슷한, 시간을 반대로 거꾸로 할 수 없는 거랑 비슷한 식으로, 그래서 옛날에 쌓인 자료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전체 그림을 좀 크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0번 블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0번 블록이 있었을 거고, 0번 블록을 이제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해요. 최초로 만들어진 블록을 이제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고, 이 블록으로부터 이제 계속 블록이 쌓이기 시작해서 1번, 2번 이런 식으로 계속 쌓여서 쭉 와가지고 이제 현재까지 온 거죠. 그래서 현재는 82만 번대까지 와 있는 거고,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과거의 과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예비 블록들이 이제 대기 중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붙으려고. 그래서 얘는 82만.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과거기 때문에 생성이 된 블록들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갖고 있는 이 블록을 이제 풀로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들은 이제 0번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이제 암호화돼가지고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중간에 누군가 이 1번에 있는 자료를 바꾸려면은 처음부터 다시 여기 최근 80만 번대까지 다시 역사를 다시 다 써야 돼요. 근데 이 블록을 하나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분이 걸려요. 평균적으로. 물론 빠르면 이제 1분 안에 나오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이제 10분에 맞춰지게끔 난이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초기에 있는 블록들을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최근 한 1시간 안에 있는 블록들만 전 세계 컴퓨터랑 경쟁을 해가지고 1시간 전 것까지만 이제 건드릴 수가 있어서 보통 이제 6개의 블록이 쌓이면 거의 이제 안전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1시간이라도 이제 앞으로 당기려면 거의 타임머신급의 에너지를 써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최고지들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산력을 갖고 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 새로 만들어지는 블록들이 계속 탄탄한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비트코인은 피어라는 전자화폐 시스템인데, 일단 P2P에 대해서 설명 방금 드렸고, 지금 전자화폐 시스템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블록체인의 이제 과거 내역이 이제 0번부터 82만 번대까지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현재와 이제 미래가 될 거예요. 미래에 들어갈 블록들이 여기 이제 대기 중인 거고, 그래서 이 영역을 이제 mem풀이라고 불러요. 이게 메모리 풀이라고 하는 거의 약자인데, 여기 안에는 이 블록에 담기게 될 거래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이 거래들을 여기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저께 보여드린 그 사이트에서는 이제 버스처럼 표현이 되는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택배회사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블록체인은 이제 거대한 택배 회사고 고객들의 택배를 받아서 택배를 싣고 이 블록에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블록들은 이제 하나의 탑차인 거죠. 택배 회사인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이 택배를 맡기는 고객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택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택배 기사는 이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쇠를 갖고 온 사람만 이 블록에 타고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채굴 보상, 그리고 하나는 이제 수수료 보상인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보상 주는 시스템이 두 가지고 이제 채굴이라고 하는 작업 증명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POW라고도 하고 프로브 워크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한 거에 대한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을 했다는 증거를 갖고 오라는 거고, 물론 컴퓨터가 일을 돌리는 거지만, 그래서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이 택배 기사가 이제 열쇠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거대한 운동장에다가 열쇠를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열쇠를 이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쇠들 중에서 이렇게 열쇠를 풀어놓고 엄청 많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찾는 기사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찾으려면은 이제 뭐 규칙 이런 거에 없고 그냥 하나씩 집히는 대로 다 뜯어서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태그 경쟁을 하는 거고 블럭에 맞는 열쇠를 찾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난이도 조절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열쇠를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오면 올수록 게임이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도전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난이도 조절로 조절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오면은 이 열쇠 양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거의 무한대까지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래서 열쇠를 굉장히 많이 풀면은 사람들이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별로 없으면 다시 이 열쇠 양을 줄여가지고 열쇠 찾는 시간이 이제 이 한 블럭 만들어지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10분이 되게끔 계속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굴 보상이 이제 이쪽에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보상을 볼게요. 그래서 이 수수료 보상은 이제 이쪽에 있는 게 맨풀의 영역인데, 사람들이 이제 택배를 여기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택배를 보내려면 이제 택배의 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택배의 무게에 따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격이 더 높아지고 조금 낮아질 텐데, 어쨌든 근데 그게 무게당 비용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 무게당 비용을 많이 내는 사람 거를 먼저 싣고 비용을 적게 내는 사람은 그럼 이제 천천히 타는 거죠. 그게 이제 맨풀이에요. 메모리 풀. 여기는 이제 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A가 있고, 그리고 이제 B가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A에서 B로 자기 택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택배 안에 1비트코인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기로 보내서 이 사람이 받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A가 B한테 1비트코인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택배가 여기 이렇게 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린 내용들이 여기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블록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블록이 이제 이 안에 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를 보냈다는 내용 자체가 택배 하나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거래라고 하고 트랜잭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잭션이 담기는 거고, 그래서 이 블록이 장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자체가 이제 장부인데, 장부에 담기는 내용 자체가 B한테 1비트코인 보냈다, 이런 내용이 계속 담기는 거예요. B는 C한테 0.5를 보내고, 그리고 D한테는 0.3비트코인을 보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1비트코인 보낼 때 0.0001비트코인 정도의 수수료를 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0.0001 비트코인 수수료를 낸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 0번부터 여기까지 담겨있는 내용이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누가 돈 줬다, 누구한테 돈 줬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러면 이 돈은 이제 어떻게 생겼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채굴 보상으로 처음부터 생긴 거예요. 처음에 0번 블록이 찍힐 때 50비트코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0번 블록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한테 50비트코인이 들어간 거예요. 나카모토의 지갑에. 이 처음에 주는 이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주는 거를 반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는 이 블록의 개수가 21만 개 될 때마다 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이 채굴자들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채굴 보상이 주는 그걸 이제 반감기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21만 개마다 이제 반씩 줄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네 번째 반감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1만 개당 반씩 줄어드니까 네 번째 반감기면은 84만 번째 블록의 때 이제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2만 블록 번 때인 게 84만 번 때가 되면은 84만 블록이 되면은 이때 또 이제 반감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올해 4월 중순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예상을 하는 이유는 이거 새로 만들어지는 시간인데 10분 정도로 평균적으로 맞춰지니까 그 예측을 바탕으로 그러면 이 84만 번 때는 이제 올해 4월 12일에서 4일 정도 사이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현재에서 미래의 영역이고,
여기는 이제 과거에 딱 고정되어 있는 전체 블록인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 체인을 깨기가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체인을 끊을 수 없는, 한번 여기 묶여지게 되면은 이제 거의 공고하게 묶이는데, 이게 이 단 하나의 파일로만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 파일 하나에 삭제해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키는 방법으로 P2P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컴퓨터에만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그 컴퓨터만 해킹해가지고 내용을 탈취하든 그 컴퓨터를 이제 물리적으로 박살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는 이제 서버를 몇 개 두기는 하지만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복사해서 갖고 있게끔 하는 그 동기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그 P2P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나 여기 안에 들어와가지고 다운받고, 그리고 누구나 전기와 연산을 하면 이제 채굴 경쟁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막 열어놓은 거야. P2P처럼. 그래서 그 P2P 예전에 이제 보면 이제 푸르나 같은 것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이제 토렌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토렌트 같은 거를 들어가는 방법이 간단하게 그냥 다운로드 받고, 그래서 이제 하나 다운 받으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기 폴더 오픈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운받은 거는 이제 다시 자동으로 이제 업로드 되는 식으로. 이 푸르나 토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가입하게 되면 이제 자기 파일들을 공유를 하게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어떤 영화를 찾는다. 그럼 그 영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네트워크 안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그 사람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여러 명이 갖고 있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비트코인 시스템은 이제 이 하나에, 이게 한 용량이 한 450GB 정도 돼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거 전체 다운로드 받으려면 1TB SSD만 있어요. 네. 이 전체 파일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이 파일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제 풀로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피어 투 피어의 이 피어는 그냥 내 비트코인 하나 갖고 있다고 해서 그 피어가 아니라, 네, 이 전체 블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채굴자 같은 경우도 자기 채굴기마다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채굴장마다 최소 한 개 이상은 이 풀로드를 갖고 있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풀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없애려면은 이제 얘를 없애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조지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P2P 시스템으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나눠서 보관하고 있고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얘를 없애는 건 이제 불가능한 거고, 왜냐면은 자기 자치권 안에 있을 때는 괴롭힐 수 있지만 다른 나라면은 못 건들고, 미국이어도 자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이제 통제를 못 하니까 P2P 형식으로 이 앞에 있는 과거의 파일을 지키는 거고요. 새로 만들어질 내용은 이제 이 채굴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 보상을 받기 위한 그 경쟁을 시킴으로써 새로 만들어지는 블록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 논문 제목이 피어 투 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비트코인에서 가장 핵심 부분일 것 같고,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은 왜 채굴이 필요하고, 그리고 왜 P2P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그 mem풀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사실 그 mem풀이 이제 앞전에 거는 안 보여주고 여기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새로 블록 만들어지는 거 애들 이제 대기한 상태에서 이 트랜잭션들 와가지고 트랜잭션이 수수를 얼마 내고 들어가는지, 채굴 쪽은 다른 얘기고, 그래서 크게 이제 이 채굴 영역이 있고, 이 거래가 대상되는 mem풀의 영역이 있고, 과거 저장된 이 블록의 풀로드의 영역이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좀 전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한 것 중에 가장 깔끔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왜 지각하셨죠? F 맞죠? F 맞으시죠? 네, 여기도 F 저만 T입니다.